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이번 물건은 전남 광양시 중동에 소재하는 36평형 아파트입니다. 경매사건 번호가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2019 타경 6727호 임의경매 사건이고 건번 오차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23일입니다만은 이 날짜에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점 보시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그냥 주지 말자. 경매판에서 말이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몇억을 그냥 쾌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예.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이게 그 알량한 권리분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알량한 권리분석 잘못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헐떡해서 그냥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말이죠. 돈을 보태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유형의 경매인들은 보면 말이죠. 입찰 가격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1억을 쓴다는 것을 뒤에 0자를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10억을 쓴단 말이죠. 이런 걸 해가지고 본인이 입찰 금액을 잘못 표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은 입찰 보던 거 그냥 허러덩 해서 이제 남한테 쾌척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경매판에서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부를 하세요. 기부하시게 되면요 세제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 어떤 게 혜택이 있을걸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떤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본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거 간단한 건데 말이야. 이런 걸 놓치 있었다는 말이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행태 분석 철저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번 보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자. 우리 제 채널에서 보면 아마 권리 분석은 3초 안에 끝난다. 실제 3초 안에 끝난다니까요. 대항력자, 주거용 부동산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 어떻게 찾는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 찾아요. 말소기준 권리 거의 갖다, 건전한권이 말소기준 권리니까, 최선순위에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 찾자, 이거죠. 찾아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말소기준 권리인 건전한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지, 유무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확인 어렵습니까?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그 유무 확인하자 이거. 있네. 그럼 2번으로 넘어가요. 배당 종기일, 즉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현행 민사 집행법 하에서 이 경매는요.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및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당해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이랬을 경우는요,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지. 그건 어디에서 확인하는데? 그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요, 우리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3번 넘어가 보니까 이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전에 본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철회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는 배당 안 받을 거야. 이 배당 요구 철회입니다. 이런 뜻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배당 요구를 철회를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 몇 가지만 딱 보면 좀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 분들한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그냥 쾌척하시는 분들이 20년 전에도 있을 거고 10년 전에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대단히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저희 안종현 경매TV에서 아마 이런 비슷한 영상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영상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경매 정보지를 첨부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사건 관련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입 일자와 저당권 설정 날짜, 그리고 임차인이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가 배당 철회한 그런 것을 날짜 순서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니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의 672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니까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나와 있는데 2017년 6월 29일입니다. 박모 씨라는 분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인 2018년 6월 5일날 저당권 설정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1일날 해서 저당권자 갑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20일날 임차인 박모 씨입니다. 이분이 법원에다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보시니까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2019년 10월 21일 날 이 임차인 박모 씨 분이 어떤 그 마음의 변동이 있었는지 몰라도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했던 것을 철회서를 제출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맨 밑에 보시니까 2019년 11월 1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권리신고 및 그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을 나는 안 받을 거야. 왜? 그러니까 경매 시 배당 절차상에서는 안 받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이런 액션 행동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 672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이고요. 물건 소재지는 보시게 되면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동 나와 있고, 이 편한 세상 광양에서 101동 28층입니다. 이 본건이 전체가 48층입니다. 48층 중에서 한 28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전용 면적이 보시니까 84.973 나와 있네요. 그죠? 통칭 이제 36평형으로 이제 불리어집니다. 36평형으로 불리어지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참 화려하지요.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모 씨라는 분이 2020년 작년 7월 달에 입찰하셨다가 막 불허가 법원에다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허가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 또 2020년이죠. 2020년 11월 23일 날 해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이 1억 6,500만 원 쓰시다가 아이고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 또 어제 보니까 그 이후에 2021년도 4월 12일이죠. 이때 또 서모 씨라는 분이 전부 다 단독입니다. 입찰하셨는데 1억 5,700만 원에 입찰하셨어요. 54%잖아요. 그럼 뭐 싸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럼 맨 밑에 보니까 5,000메가길이 이제 2021년 8월 23일입니다. 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물 촬영을 날 기준해가지고요. 입찰 39일 전입니다. 39일 전인데 제가 아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메가길인 2021년 8월 23일 날 이때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가 배당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아무리 일면식도 없는 분들한테 과연 이분들은 얼마에 금전적으로 이렇게 쾌척을 하셨나 이거지. 김모 씨 같은 경우는요, 봅니까?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6,184만 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신경매입니다. 그 전에 불허가 났기 때문에. 그럼 이분 같은 1,618만 4천 원을
그냥 몰수당하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서모시 같은 경우는요, 재매각인데요, 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 같은 경우 재매각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보전 금액이 1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모시 같은 경우는 1294만 7,200원이라는 입찰 보전 금액을 쾌척을 했단 말이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래 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인데 이걸 차라리 불우이웃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은 잘하면 신문에 뉴스도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말 그대로 알토란 같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지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게 되면요. 이게 임차인 박모 씨가 나와 있습니다. 박모 씨가 나와 있고요. 이분이 보니까 배당 요구 없음 되어 있거든요. 배당 요구 없음. 근데 본 사건의 그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6월 5일 건전한 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2017년 6월 29일이니까 당연히 대항력 있지요. 그죠? 당연히 대항력 있고, 여기 보시니까 박모 씨가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2019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우로 넘어가 봅니다. 가보니까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를 취소한대요. 취소. 그럼 2019년 10월 21일자 보자 이죠. 이 날짜를 보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보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1일이니까 11월 1일 이전이죠. 그죠? 이전에 나 배당 안 받을 거예요. 배당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2억 2천만 원 이거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받을 거예요.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인수를 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2억 2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1억 6,500만 원, 입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에다가 2억 2천을 인수한다 그러면요, 얼마입니까? 3억 8,500만 원이죠? 근데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8,900만 원입니다. 본 사건 현재 2021년 7월 현재 거래되는 매매 가격이 보니까 3억 2천만 원, 3억 3천만 원, 3억 4천만 원 내가 청수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 실정 역시 마찬가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셔가지고요, 매매가, 전세가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참고로 이 면적은 현재 전세 시세는 2억 6천, 2억 7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1억 6,500만 원에다가 1억 6,500만 원에다가 어떻게 2억 2천만 원을 인수해 버린다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억 8,500인데, 아이고, 2억 8,900 하게 되면 미치는 장사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번에 또 다음에 보니까 1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다 2억 2천만 원 또 인수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억 7,700만 원이 돼버립니다. 현재 시세가 3억 2천에서 3억 4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대금 납부를 어떻게 못하지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엔 이 날짜에 불허가 결정 받아낸 이분은요, 아마도, 글쎄요, 법원에 가셔가지고, 이분 보십시오. 이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2억 6,100만 원에 입찰하셨는데, 2억 2천만 원 끌어안는다면 4억 8,100만 원이 투자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가지고 글쎄, 제가 볼 적에는 입찰자 본인이 입찰 가격을 잘못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대법원 결정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사유로 불허가 결정이 났는지는 저는 좀 심히 궁금하다.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의 채권자다 그러면요, 만약에 불허가 결정 났다 그러면요, 저는 법원에다가 태클을 겁니다. 이 불허가 사유가 뭐냐? 저 사람이 입찰 금액을 잘못했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응? 입찰자 본인이 입찰 금액을 잘못 썼다. 그건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사님들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오. 라고 법원에다가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허가 막바로 허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유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작성 날짜하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우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8년 6월 5일자 건전정권입니다. 그런데 전입 날짜가 임차인이 2017년 6월 29일이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그죠?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1월 1일입니다. 그죠? 11월 1일인데 여기 보시니까 배당 요구 날짜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밑에 내려보니까 이 나죠.니까 임차인 박모 씨는 2019년 8월 21일자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서는 우리 조금 전에 경매정보지상에서 이 내용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을 취소한다 이거죠.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을 취소한다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럼 배당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은 낙찰자 전액다 물어주어라 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물건의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1차적인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착착착 하면 끝난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매요. 괜히 이런 영상물에서 보니까 말이지 하가 건드리니까 몇 천만 원 확확 돈 들어오고 법원 경매 투자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죠? 실제 경매 투자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돈이 그냥 말 그대로 왕창 들어온다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방송 안 합니다. 왜 방송합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참 얼토당토않게 이런 쪽으로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니까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건 접수 내역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 다 나와 있다니까요. 2019년 8월 20일 날 내가 임차인 박모 씨 권리 신고 및, 자, 보십시오. 배당 요구 신청서 뭡니까? 제출이죠? 제출하셨구나. 근데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2019년 10월 21일,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입니다. 임차인 박모 씨 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 뭐지, 보니까, 어이구야.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해버렸네. 그럼 자기는 경매 절차상에서 자기 전세 보증금액 2억 2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 받겠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깎아본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 요구 철회를 하였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 질문거리가 아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 등을 딱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철회를 하였구나. 그럼 우리 거기에서 스타트 라인을 잡아가지고 출발하시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왜 배당 요구를 철회를 했을까요? 이런 시잘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점유관계 및 현황조사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라남도 광양시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해서 이게 보시게 되면 임차인은 박모시로 되어 있거든요. 박모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서모시 아니십니까? 그죠? 이 두 분은 부부인 것 같아요. 배우자,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 박모시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그죠? 배우자 박모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매매 금액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2천에서 3억 한 4천 정도 거래가 이제 최근 냅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해가지고요. 2021년 죄송합니다. 2021년 6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3억 2천만 원, 또 3억 2,600, 3억 2,600, 3억 1,800, 3억 4천만 원 해서 청수는 43층, 20층, 41층, 37층, 본건은 이제 28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3억 한 2천 정도면은 충분히 이런 유형의 물건을 계약서상 만약에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한다면 아마 3억 2천 이상으로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본사건 정경입니다. 본사건 정경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본사건 위치인데요. 본건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광양시청이
직원거리에 있네, 그죠? 본사건 대비해서, 북서측이죠, 그죠? 북서쪽으로, 광양시청이 소재해 있고, 주변에 보니까 광양시민 뭐 광장도 있고, 야외 공연장 뭐 이런 것도 있네, 그죠? 다음 위치는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이었습니다. 경매사건번호는 2019 타경의 6727호 경매사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 참여를 하신다더라 하게 되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일단 이런 매매 가격도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상에 거래된 금액을 제가 참조를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억 한 2천만 원을 매매 금액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요, 이 지역에 또 낙찰 가율이 얼마냐,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대략 한 95% 정도 선에서 입찰 참여한다 하더라고요. 3억 2천만 원이 95%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봐가지고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 물건 최소한도 8천만 원 밑으로 낙찰받아야 됩니다. 아니야! 근데 나는 100% 다 쓸 거야!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100% 다 쓴다면 3억 2천만 원 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 그럼 2억 2천만 원 인수하니까 빼고, 그럼 나머지 이 물건 내가 얼마? 1억에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억에 입찰한다면, 5,000메가길, 그 다음 길, 6,000메가길에 입찰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니야, 나는 1억이 아니야, 8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이건 아마 7,000메가길날 입찰 참여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 본인의 어떤 임차 보증금이죠. 본건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액 다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낙찰 받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물건 내놔가지고 전세 빼가지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어쨌든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적에는 조금 조심을 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그럼 어떡하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나? 아니면 어떤 좀 야사한 임차인들은요, 권리신고서만 달랑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저 사람 권리신고서 제출했구나. 그러면 묵 들어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권리신고서만 제출하면요, 그 사람은 배당결제 참여 전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알토론 같은 또 입찰 보증 금액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적에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심오한 어떤 분석을 하신 상태에서,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심오한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딱 보시면 돼. 했구나 안 했구나. 그 다음에 현장 가셔가지고 시세 조사하는 상태에서 입찰하시고, 물론 낙찰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